네, 이번에는 오행 9번째 시간입니다. 각각 오행에 대한 어떤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오행 간에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생극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해하면서 또 정리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행 외울 줄 아시죠? 생극,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네, 알고 계시는군요. 목생화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림은 여덟은 나무를 태우면 불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왕초보에서는 그래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설명을 하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느냐? 생자의 의미를 깊이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을 볼까요? 생자. 생이란 글자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 생은 무슨 생입니까? 날생입니다. 날생이 무슨 뜻입니까? 나을생입니다. 낳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새끼 낳을 생이라 썰이죠. 날생은 결국은 새끼 낳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생입니다. 어쩌면 소가 새끼 낳는 걸 따온 건 아닐까요? 이거 빼면 소우자잖아요, 이거. 소우. 또 기준선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날생이란 무슨 뜻이냐? 오행의 생도, 극도 논해야 되는데, 이 생, 목생화라는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생의 의미를 알면 목생화를 알 수 있습니다. 생의 의미란 어미가, 엄마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을 탄생, 생산이라고 그러죠. 생산,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봅시다. 생이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 자, 오행생이란 목생화란 나무가 불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비유에 대해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불을 만들면 불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나무는 죽습니다. 이 말은 아기를 낳은 엄마는 죽는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논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 연어는 새끼를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새끼들이 부화되어서 뜯어먹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생화란 연어를 비유로 들어서 말한 거였구나. 이렇게 할까요? 네, 곤란하죠. 항상 도는 평상이 돕니다. 평상을 벗어난 도는 없습니다. 평상이 도인데 평에는 도가 보이나요? 보이죠? 기가 막히네요. 평상이 도인 것을 그렇게 특별한 연어를 끌어다가 설명해야 된다면 그 모델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델은 버려야죠. 잘못된 모델은 그런 겁니다. 나을생, 생에는 도가 둘입니다. 여기 이 도가 있고 이 도가 있습니다. 자, 찾으면 도만 보입니다. 이제 그래야 도인이죠. 도를 많이 봐야 도인입니다. 화생토는 어떻게 할까요? 화생토, 불타고 난 곳에 재가 쌓이니 그것이 토다. 불타고 난 자리에는 재가 생긴다. 맞아요?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은 어디 갔나요? 불이 존재하면서 재가 생겼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 논리는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왜? 지혜로운 학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동양철학, 오행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가짠게 생각하겠죠. 미신소리밖에 못 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걸 이치라고 말하고 있나? 예,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토생금은 뭡니까? 흙이 오래오래 되면은 바위가 된다. 흙은 어디 갔습니까? 흙이 존재하고 바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화하는 것이지 목화, 이건 가능하죠. 목화화 화화토 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생자를 넣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죠. 목생화입니까? 목화합니까? 토생금을 놓고 토가 금을 생했다는 얘기는 토는 토대로 존재하고 금을 탄생시켜야지. 그것이 생이죠. 그런데 흙이 오래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토생금이라고 한다. 그래 놓고는 말되지? 틀림없지까지 확인까지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포함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습니다. 왜? 어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낭월의 연구 방향,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와 오늘 할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생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생수는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군요. 바위도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까? 바위에 물길이 있어서 바위 틈새로 물이 나오는 겁니까? 모델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모순이 없는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논하지 않고서 금생수 하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니까 금생수 맞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모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잘못 가르친 것은 선생 탓이고 잘못 배운 것은 학생 탓입니다. 지혜롭게 배워야죠. 왜? 반문해야죠. 이상합니다. 왜 바위에서 물이 나오죠? 하늘에서 오는 물은 뭐죠? 막 물어야죠. 네, 그러면 선생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훌륭한 학생이란 선생을 땀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수생목은 어떻습니까? 수생목은 물에서 나무가 자란다. 물 주니까 나무가 자란다. 좀 이상합니다. 물에서 이끼가 생긴다? 물도 있으니까 그냥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어디까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에서 나무가 생기는, 물이 나무를 낳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즉 물과 나무라고 보는 순간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행 설명드렸죠.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목은 나무가 아니다. 화는 불이 아니다. 토는 흙이 아니다. 금은 바위가 아니다. 토는 흙이 아니다. 수는 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물이 나무를 기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불을 만든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오행상생론을 언제까지 고수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금이 수를 생한다. 수가 목을 생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나무를 생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로지 나무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 물도 상징일 뿐,
물이 나무를 생한다고 그러면 액체가 나무를 생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기름을 부어놓고 나무가 살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비유를 잘 들어서 모순이 없도록 해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상생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걸로 충분합니다. 상극은요. 상극이 무엇입니까? 목극토. 나무가 흙을 극한다. 또 나무 얘기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올바른 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나무 뿌리는 얼마나 깊습니까? 이 정말 토양이 나무 뿌리를 두려워할까요? 극할까요? 토가 그걸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기껏해봐 1m, 2m입니다. 나무 뿌리. 무슨 토를 공격하겠습니까? 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 관찰을 하는 것이 옳겠죠. 자, 그런 식으로 봅니다. 목극토란 그렇게 나무가 토양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나무와 토양을 생각하지 말고 목과 토를 놓고 적절한 비율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뭐냐? 차차 설명드리죠. 토가 수를 공격한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흙이 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했네요. 근데 수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거기에 고여 있을 뿐 아닐까요? 과연 그것을 공격이라고 말해서 그 논리적으로 타당할까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화 관계는 어때요? 수극화. 이거는 쉽네. 물은 불을 끌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저거는 그런대로 아니라고 못하겠습니다. 가끔은 맞는 것도 있어야죠. 자, 수가 화를 극합니다. 물이 불을 껐습니다. 말되네요. 극이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생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반대 의미죠. 그런 의미로는 타당합니다. 화극금은, 자, 여기 또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단계를 못 가요, 글쎄. 불이 금을 녹인다. 이렇게 말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녹이면 금이 없어졌습니까? 이내 금이잖아요. 녹아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형체만 달라질 뿐이죠. 금극목은 어때요? 도끼가 나무를 자른다. 네, 금극목이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금극목을 도끼와 나무로 보고서 나무꾼의 관법으로 저것을 관찰해서 극한다고 보면 될 것이냐? 예, 물론 뭐 어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극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일종의 검증이죠. 일반적인 오행 생극론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생극론은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히 공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